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개발자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켤 수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실제로 좀 사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크래핑과 크롤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크롤링을 해볼 겁니다. 스크래핑을 해보고 스크래핑을 보통 해보겠죠. 어쨌든 이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이라 하면은 웹 브라우저 상에 떠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와서 저희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래핑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남자가 이 부분을 떼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딱 원하는 부분만 딱 발췌해 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있는 내 팔로워 수를 가져온다던가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스크래핑 말고 그런 식으로 가져온다던가 아니면은 날씨 사이트에서 그날의 온도만 딱 가져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져오는 것을 스크래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롤링이라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마구마구 모으는 건데 특정 주기를 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범위에서 이 무작위로 봇이 돈다고 표현을 하는데 방대한 범위에서 데이터 양을 최우선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어떤 수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브라우저로부터 수집한다 라는 점에서는 스크래핑과 크롤링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 남의 브라우저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로만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robots.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로봇 봇이 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크롤링을 하는 그것에 대한 제한사항을 적어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웹사이트에다가 슬래시 하고 robots.txt 하면은 그 크롤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고 disallow라는 말이 있고 allow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네이버에 들어가서 robots.txt 이런 식으로 경로를 붙여서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런 유저 에이전트, disallow, allow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가장 먼저 유저 에이전트라는 거는 다음 규칙이 적용되는 로봇의 이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네이버처럼 별 표현을 하면은 모든 로봇에 대해서 가능하다. 대략적인 이런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disallow와 allow 부분이겠죠. disallow는 차단할 URL 경로.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슬래시만 붙여놓으면 모든 경로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allow는 차단된 상위 디렉토리에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URL 경로, 그래서 차단을 해제할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는 어떤 봇에 대한 어떤 봇은 허락하고 어떤 봇은 허락하지 않고, 보통은 다 모든 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모든 봇에 대해서 disallow, 어떤 부분을 허락 안 하는지, 어떤 부분을 허락할 건지, 그래서 이것을 먼저 봐주고 이 사이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스크래핑이나 크롤링을 적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이 기술을 사용을 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설명은 이런 경로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크롤링을 할 때 반드시 이 robots.txt를 확인하고 크롤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도구의 선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엄청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스크래핑이나 크롤링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위에 게 안 없어지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쪽 서버로 요청을 보내서 그 서버에 있는 HTML을 리스폰스로 그냥 가져와서 바로 저희가 데이터를 특정 부분만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가상의 브라우저를 띄워서 실제로 저희가 브라우저를 여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브라우저를 띄워서 거기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로 나뉩니다. 뭐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뭐 인피니티 스크롤처럼 이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자바스크립트의 유무라고 하는데, 뭔가를 눌러서 데이터를 눌러야만 데이터를 볼 수 있거나, 혹은 인피니티 스크롤처럼 뭔가 밑으로 내려야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은 그런 것들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가상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자바스크립트 동작을 실제로 저희가 코드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긁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의 선택도 내가 어떤 대상을 스크래핑 혹은 크롤링 할지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과부하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크롤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 서버에게 요청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어디가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연합뉴스를 가보면은 이 연합뉴스에서 저희가 뭐 모든 기사를 다 긁어온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요청을 여기다 보내고 계속 반복문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연합뉴스 서버는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겠죠. 누가 이렇게 요청을 보냈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내지. 바로 이쪽 서버에서는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겠고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너무 과한 크롤링은 상대 서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뭐 이렇게 서버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쪽에서 저희를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P를 아예 저희 쪽 IP를 뭐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실제 사람이 갔다 오는 것보다 살짝 빠른 느낌으로 크롤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 설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뭐 저작권이 걸려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항상 긁어올 때 신중하게 긁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또 꼭 숙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살짝 스토리적인 것이라서 여러분 어려운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크롤링, 스크래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